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건축직 9급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 자체에서는 상당히 낮은 난이도를, 즉 중하의 난이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별로 보면 건축계획 일반, 그 다음에 용도별 건축계획, 그 다음에 건축사, 도시계획, 건축 관련 법규, 그리고 건축 환경 설비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이 건축 관련 법규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이 건축사 부분,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게 되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건축사후 건축 관련 법규에서 문제 출제 범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많이 출제됐냐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고 암기보다는 이해만 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용도별 건축계획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았다. 그래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1번부터 저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급수 방식 중 고가 수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설비 문제가 먼저 나왔죠. 네. 자, 1번. 자, 건축 구조에 부담을 주게 되면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든다. 자, 2번 단수시에 급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3번 자,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4번 급수 방식 중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가 수조 방식이다. 자, 고가 수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상수도에서 나오고요. 건물이 있고요. 자, 건물로 들어갈 때 이 상수도에서 바로 펌핑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고가 탱크까지 급수를 한 다음에 이 고가 탱크에서 각 세대별로 내려주는 형식이죠. 요걸 이제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각 세대의 수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압이 일정.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위쪽에 탱크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수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급수가 가능하다. 요거를 큰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상수에서 온 거를 위쪽 탱크에다 모아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저장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을 저장을 한다. 그런데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이라고 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지온, 알레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들이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방식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입니다. 낮은 것이 아니고 높은 방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건 고가수 방식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더라 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 무대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플라이 갤러리는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는 좁은 통로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그리드 아이언은 와이어 로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장소로 작업이 편리하고 다른 작업이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와이어 로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곳, 요거는 럭레이라고 하죠. 럭레이라고 합니다. 럭레인. 그래서 요거는 그리드 아이언이 아니에요. 자, 그리드 아이언은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자, 어디 그 공용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천장이 있고요. 자, 천장 위쪽에 이런 식으로 아이언, 즉 설치 구조물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조명. 때로는 여기에 이렇게 줄 같은 게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최종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천장 쪽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장소를 얘기하고요. 장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리드 아이언은 요 와이어 로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곳, 요 롱레이라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건축 환경 쪽에서 문제 나왔죠. 자, 내부결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네, 내부결로입니다. 내부결로. 자, 결론은 두 가지죠.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항상 많이 보는 겨울철에 창문에 쫙 껴있는 외부 결로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내부는 외부 결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벽체 내부에 형성되는 결로 스타일. 자, 내부 결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부 결로에 대해 물어본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 결로에 물어봤지만, 결론적으로 결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단열에 대한 이해만 알고 있어도 그냥 문제 풀 수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단열 공법 외단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외단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만 그러냐면 원래 공동주택일 때만 그래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주택. 즉 간헐적 난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간헐적이 아니고 지속적 난방, 지속적 난방을 하는 곳에는 외단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벽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열관류를 크게 한다? 아닙니다. 열관류를 크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열관류는 열이 많이 통과되면서 자, 노점 온도 이하로 벽체 내부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열관류를 작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일단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결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면의 온도, 어떤 벽체 내부의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이하로 됐을 때죠. 노점 온도보다 이하로 됐을 때 결로가 발생한다. 즉 노점 온도보다 높게 형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열관류를 어떻게 돼? 열관류를 낮은 놈을 써줘야 돼요. 낮은 놈을 써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사 부분에서 자, 건축물과 그 다음에 건축가를 자, 매칭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암기형 문제죠. 그죠? 자, 근대 건축의 거장과 그의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미스 반데로이, 그래서 투겐하트 주택, 그 다음에 발터 그로피우스, 자, 데사스 바우하우스. 맞는 내용이네요. 자, 3번. 알바알토. 자, 알바알토. 이 사람이, 자, 시그렌 빌딩. 자, 이 시그렌 빌딩은 누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까? 바로 미스 반데로의 작품이죠. 그렇죠? 미스 반데로의 작품이죠. 그래서 뭐 커튼홀이라든지 아주 유리로 아주 사면을 감싼 형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자, 미스 반데로의 어떤 그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건축화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매립된 일체화된 조명을 얘기를 하죠. 건축물에 일체화된 조명을 얘기한다. 건축물에 일체화된 조명. 일체화된 조명이다.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실내 장식의 일부로서 천장이나 벽에 배치된 조명 기법으로 조명과 건물이 일체가 되는 조명 시스템이다. 정확히 정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에 다운라이트 조명, 라인라이트 조명, 광천장 조명 등이 있다. 좋고요. 자, 3번. 눈부심이 적고 좋습니다. 명랑한 느낌을 주며 필요한 곳에 적절히 조명을 설치하여. 여기까지 좋은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이고요. 자, 직접 조명보다 조명이 좋다? 아니죠. 자, 직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스탠드 같은 거예요. 스탠드. 네? 여러분들 책상에 올리는 스탠드. 그죠? 자, 직접적으로 조명을 찧어서 국부적으로 자, 효율을 높게 만들어 놓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축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 어떤 형태를 많이 띠냐면 간접 조명 또는 반간접 조명의 형태를 많이 띄어요. 조명 형태를 많이 띠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명보다는 조명 효율이 높지 않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조명 효율 쪽에서는 높지 않다. 대신에 이제 분위기가 은은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명의 균일도가 높고 이런 거는 건축화 조명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도 여러분들이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술관 전시실의 순회 형식 나왔죠? 네. 자, 전시실의 순회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연속 순호 형식은 소규모 전시실에 적용 가능하고, 자,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은 각 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유리하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면 자, 중앙홀 형식은 홀이 클수록 장내 확장이 용이하고 연속 순로 형식은 일실을 폐쇄했을 때 전체 동선이 막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중앙홀 형식은 홀이 클수록 장내 확장이 용이합니까? 불리해지죠. 자,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우리가 중앙홀 형식을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면, 자, 중앙홀 형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앙 홀을 하나 끼고요. 이쪽 중앙 홀을 하나 두고 이쪽으로 전시실을 들어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중앙 홀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장내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실의 우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형식은 홀이 클수록 장내 확장이 불리해지는 거죠. 즉 홀보다는 이러한 실의 면적이 커서 그러니까 이 실의 면적을 커놓고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여기는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여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7번 건축법 내용 나옵니다. 건축법상의 기본적인 구조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7번. 자,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좋습니다. 자, 2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자,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의미한다. 좋고요. 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좋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우리가 별도 하나 더 알아둘 게 고층 건축물 말고 이제 또 그보다 더 높은 거 있죠?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또는 뭐가 돼요? 200m가 되죠? 자,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주요 구조물한 내력벽, 기둥, 최하층 바닥, 보를 얘기한다. 자, 여기서 뭐 하나 빠집니다. 최하층 바닥, 요거는 제외가 되죠. 네, 주요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하층 바닥이라는 건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땅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땅에 어떤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돼요. 자, 주요 구조 제외가 되고, 자, 우리가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도 추가되죠. 지붕틀, 주계단. 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게 되죠. 네, 건축법의 정의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계환기 방식 중 송풍기에 의한 급기와 자연적인 배기로 클린룸, 수수실 등에 적용하는 환기 방식은 뭐냐라는 거죠. 자, 1종, 2종, 3종, 4종 환기.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방식이죠. 자, 1종 환기부터 차례차례 한번 보면, 네, 1종 환기. 자, 1종 환기는 우리가, 자, 정압 환기, 즉, 압력이 일정한 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이 일정한 환기예요. 압력 일정 환기.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급기팬. 자, 급기팬 플러스 환기팬, 즉 배기팬이 조합이 되는 거죠. 즉 넣을 때도 팬이 필요하고요. 기계적으로 넣고 뺄 때도 기계적으로 뺀다. 그래서 양쪽을 기계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환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종 환기는 우리가 플러스압 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기.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하는 일정압. 요때 정이라는 표현이 요 플러스 정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쓰게 되죠. 정압 환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환기. 자, 그래서 요거는 급기에만 기계를 쓰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환기에는 자연 환기가 들어가게 돼요.
자연환기가 들어간다. 자연환기 들어간다. 즉 넣기만 한다는 거죠. 플러스 이 공간을 플러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플러스하고 만든다. 플러스하고 만든다. 자, 그래서 플러스하고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뭔가 들어올 수가 없죠. 밖에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만 바람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린룸이나 수술실 같은 데는 뭐예요? 밖에서 유해한 공기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게 만드는 방법.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이종환기다. 그래서 클린룸과 수술실은 몇 종 환기? 2종 환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3종 환기를 한번 볼게요. 자, 3종 환기는 마이너스 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 환기라고 얘기하고 부압 환기예요. 부압 환기. 부압 환기다. 자, 그래서 자, 넣는 것. 자, 넣는 것은 자연급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빼는 것은 배기팬을 해서 기계로 빼게 됩니다. 배기팬. 그러면서 이 안에가 무슨 상태? 마이너스 상태죠. 마이너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밖에가 플러스. 즉 밖에서 공기는 들어오되 안에 있는 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불리한 데가 있죠. 어디? 냄새가 많이 나는데. 화장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실 중에서 음압격리 병실이라고 있어요. 격리 병실. 자, 메르스 뭐 이런 거. 자, 그런 환자들이 있는 곳. 즉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곳.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 4종 환기는 자, 자연환기입니다. 그냥 자연환기. 그래서 자, 급기도 자연급기. 그 다음에 배기도 자연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번 문제를 통해서 요거는 1종, 2종, 3종, 4종까지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이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건축법 시행 영상.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자,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2m를 곱한 값을 면적을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 결론은 이 1.2m라는 말이 틀렸죠. 그죠? 1.2m가 아니고 1.5m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말을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 발코니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코니. 그래서 발코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은 발코니가 대부분 확장이 되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발코니 중간 공간이 있었어요. 그죠? 있는 집도 있고요, 현재. 자, 보통 여기에 이 사이즈를 얼마로 인정해 주냐면 1.5m로 인정을 해줘요. 그죠? 이 내용을 아주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아주 어렵게요. 자, 그래서 1.5m.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자, 설비 문제가 또 나왔죠? 네. 자,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증기난방은 증발 잡열을 이용하고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그죠? 증기난방은 어떻게 하면서 열을 발생시킨 겁니까? 자, 증기가 자, 물로 다시 바뀌면서 뭐예요? 증기가 물로 바뀌면은 여기서 열이 이렇게 쫙 발생을 합니다. 열 방출. 그죠? 요 방출된 열을 갖고 난방을 하는 거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온수난방은 온수의 현열을 이용하고 온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현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차를 이용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복사난방은 방열면에 복사열을 이용하고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바닥면의 이용도 높다는 것은 복사난방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밑에 배관 깔아놓는 거죠. 배관 깔아놓고 여기서
스물스물 열이 나오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방바닥입니다. 방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 같으면 여기다가 난로 같은 거 놔둬야 되는데, 이 난로가 없어도 뭐다? 난방이 된다. 그러니까 난로가 차지하는 면적만큼 바닥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온풍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하여 설비비가 많이 드나 쾌감도가 좋다? 온풍난방은 여러분들 뭡니까? 사무실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자, 복사난방은 이렇게 깔려있지요. 그죠? 깔려있죠? 온풍난방은 여기다가 온풍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죠? 자, 바닥에다가 배관 매립하는 게 쌀까요? 아니면 온풍기 놓는 게 쌀까요? 네, 온풍기는 훨씬 싸죠. 바닥에다가 배관을 갖다 묻는 게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온풍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설비비가 적게 듭니다. 적게 드나 쾌감도는 안 좋죠. 안 좋다. 그죠? 자, 여러분들 뭐 학교 나가면 이렇게 온풍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한테 자, 온풍이 직접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많이 안 좋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기본적인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상점 건축의 인면 파사드 관련된 내용인데, 상점 건축에서 인면 디자인 시 적용하는 AIDMA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ttention.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 맞고요. 자, descript. 이거 많이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자, 맞고요. 3번이 정답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하는 건, 여기서 D라고 하는 거는 descript이 아니고요. 디자이어죠.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욕망. 네? 사고 싶은 욕망이 막 들어야 돼요. 상점 건축의 파사드를 보고 사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IDMA에서 이 A를 완성시키려면 와서 사야죠. 그죠? 와서 산다. 이게 뭐예요? 액션을 한다는 얘기죠. 액션. 자, 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이런 문제가 좀 꼬여놓은 문제인데, 네, 꼬아놓은 문제예요. 꼬아놓은 문제. 자, 건축 형태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 리듬은 부분과 부분 사이에 시각적으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나타난다. 쿵짝, 쿵짝, 쿵짝. 그죠? 억양과 점증. 이런 거 갖고 나타낸 거죠. 억양, 점증. 이런 거를 갖고 나타낸 겁니다. 자, 2번. 자, 비례는 자, 선면 공간 사이에서 상호 간의 양적인 관계를 말하며 여기까지 맞는 얘기네. 비례에 대해서 맞는 얘기고요. 자, 점증, 억양 등이 있다. 점증, 억양은 좀 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 리듬 쪽에 있는 거죠. 리듬. 점증, 억양은 리듬 쪽이다. 그래서 비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스케일. 자, 스케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금 비례. 그죠? 자, 스케일에 뭐 휴먼 스케일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다음 모듈러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모듈러. 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얼만큼 보기 좋은 비율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 문제가 조금 1번하고 2번. 2번이 왠지 맞는 것 같은데 뒤쪽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요걸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자, 13번 역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척도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척도 조정. 자, 척도 조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대량 생산 용이하다. 그죠? 자, 건축재의 수송이나 취급이 편리하다. 자, 건축물의 외관의 융통성 확보가 용이하다. 자,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개가 단축된다. 자, 정답은 3번 맞고요. 자, 척도 조정에 대한 기본 정의를 보면, 자, 우리가 척도 부분을 아주 단순화시켜 갖고요. 단순화시켜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량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1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수송 취급 편리죠. 3번 요게 틀렸죠. 자, 건축물 외관의 융통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융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이 방식에서는 다양성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MC, 모듈러 코어디네이션의 어떤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획일성이라는 것이 꼽히죠. 자, 단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건축 환경 문제가 또 나왔네요. 건축 환경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 열환경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현열. 네, 현열이란 물체 상태 변화 없이 물체 온도의 오르내림에 수반하여 출입하는 열이다. 즉 온도 변화에만 자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난방 방식에서 이게 대표적인 난방 방식 온수 난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열이란 물체 증발, 응결, 융해 등의 상태 변화. 자, 물이 얼음에서 물이 된다거나, 물에서 수증기가 된다거나, 자, 그러한 융해 등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증기난방,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열관률이란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개수로서 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자,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다. 자, 요거는 틀렸죠. 그죠? 자, 우리가 열관류 단위는 킬로칼로리, 면적에 대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메타 제곱 아워 도시, 2차원적인 자,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도시는 열 관률이 아니고요. 열 전도율이죠. 열 전도율.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4번도 마저 읽어보면 열교란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의 건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열적 취약 부위를 통한 열의 이동을 얘기를 한다. 보통 이 부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결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이 문제 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죠? 네. 자, 사무소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 자, 소셜 페탈. 개념을 적용한 공간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개인을 격리하는 경향이 있다. 자, 소셜 페탈. 이거 틀렸네요. 그죠? 네. 소셜 페탈은 네. 옹기종기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옹기종기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좀 기억해요. 둘러싸여 있는 형태예요. 쫙 둘러싸여 있어서, 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키는,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형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소시오페탈, 이 내용 틀렸죠. 완벽하게 반대로 써져 있네요. 자, 다음 니은. 자, 코어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자, 동선 부분과 기계실, 샤프트 등의 설비 관련 부분, 화장실, 탕비실, 창고 등의 공용 서비스 부분 등으로 구분된다. 그죠? 코어. 자,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은 아침 출근 피크 시간대 5분 동안 이용하는 인원수를 고려해야 된다. 맞죠? 네. 자, 리을. 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는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화재 시에는 제실자의 피난이 아니고 누구? 자, 소방활동에 쓰는 겁니다. 여기 아니고요. 제실자 피난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소방활동을 위해서 계획되게 됩니다. 그죠? 자, 소방활동 뭡니까? 소방관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응급환자를 데리고 내려오고 요런 데 쓰는 거죠. 제실자 피난을 위해서 목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틀렸네요. 자, 그럼 맞는 거 뭡니까? 리은과 디귿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대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장식 곡선을 많이 사용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주의 경향과 유기적 형식을 사용한다. 자,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있다. 자, 이걸로 다 문제 풀었을 거예요. 그죠? 안토니오 가우디. 자, 누굽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형식이에요, 이거? 자, 아르누보 형식이죠. 그죠? 아르누보 형식 같은 경우는 뭘 사용했어요? 장식 곡선을 사용하는데 주로 자, 철이라는 재료를 갖고 아주 화려하게, 그죠? 자,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장식적 가치를 많이 강조했죠. 곡선의 장식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철을 사용해서. 자, 이게 뭐다? 아르누보. 자, 근대 건축 중에 아르누보 근대 건축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병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1번부터 정답인데, 자, 정형외과 외래진료부는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환자가 많으므로 탁과 진료보다 멀리 떨어졌다? 보행이 부자연스러운데 탁과보다 멀리 떨어지면 오기가 더 힘들겠네. 그죠? 이거 많이 틀렸잖아, 그냥 완전히. 자,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가급적 가까운 곳에 배치되겠죠. 가까운 곳에 배치. 곳에 배치를 해야 거동이 같으나 불편한데 멀리 배치하면 힘들죠. 그죠? 아주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1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이번 출제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조건이 제시가 안 됐어요. 조건이 정확히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건이 제시가 안 됐어도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주거 건축에서 사용 인원수 대비 필요한 기량을 고려하여, 자, 여기 있죠. 사용 인원수 대비 필요한 기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환기량. 자, 아까 이 필요한 환기량을 고려하라는 말에서 이제 내용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필요한 환기량이 우리가 1인당, 성인 1인당 50세제곱미터/h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성인 1인에, 자, 필요한 기량이 50세제곱미터/h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침실 결정할 때 주거 건축물에. 자, 고려하여 침실 규모를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성인 2인용이래요. 2인용 침실에 적정한 가로변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면적 구한 다음에 자, 가로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단 성인의 취침 중 0.02세제곱미터/h에 탄산가스나 기타 유해물질 배치한다. 요거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 계산에서 쓰이질 않아요, 아예. 자, 기타 유해물질 배치한다. 침실의 자연환 개수는 1회다. 근데 침실의 천장은 2.5m고요. 침실의 세로변 길이는 5m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식을 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침실 면적. 침실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여기 세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침실 면적 제곱미터는 자, 실의 최저 소요, 실의 최저 소요 최적이 되겠죠. 최적, 그죠? 부피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자, 층고로 나눠주게 되겠죠. 침실의 천장고, 침실의 천장고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실의 최저 소요 최적은 자, 성인 1인당 환기 필요량 곱하기 인원수. 자, 요거를 뭐예요? 자, 환기 횟수로 나눠준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실의 최저 소요 최저를 구하기 때문에 밑에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 1인당 얼마 필요하겠습니까? 50세제곱미터/h가 필요하고요. 지금 2인이래요. 2인실이니까요. 환기수는 몇 회 주었습니까? 1회죠. 1회 per 자, 그러면 우리가 실의 최저 소요 최적이 나오게 되죠. 50 곱하기 2, 100 나누기 1, 자, 1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0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위쪽 올리겠습니다. 자, 실의 최저 소요 최적은 100세제곱미터고요. 자, 그리고 천장고가 2.5m. 그러면 침실 면적은 4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4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변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40제곱미터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세로. 자, 가로는 얼마 나왔어요? 가로 구하라는 것도 세로가 얼마 나왔죠? 세로는 5m가 나왔네요. 그러면 암산하시 5, 8, 40이죠? 그러면 가로는 얼마? 가로는 8m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 두 가지의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무조건 요건 또 챙겨 있어야겠죠.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껴지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그죠? 네, 요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공식을 갖고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요게 주어졌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게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주어진 조건만 봤을 때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즉 허가 대상인 것은 요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허가 대상이란 것은, 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개축, 자,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허가 대상이죠. 그죠? 신고 대상은 100이 아니고요.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신고 대상이죠. 85제곱미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미만 이내, 미만이라는 표보다 이내가 맞겠네요. 정확히 이내. 자, 85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 아니고 뭘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되죠. 그죠? 1번부터 틀린 내용이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3번, 4번도 역시 신고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되 나중에 요 숫자 30, 400, 이런 2층 요런들, 그 다음에 3개 요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인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계획 마지막 문제네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페리는 자, 뉴욕 및 그 주변 지역 계획에서 일조 문제와 인동간계획 이론 촉구차를 통해 근린주구 이론을 정리하였다라는 거죠. 이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 70년대, 80년대 강남에 단지를 지을 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번, 라이트와 스타이는 보행자와 자동차 교통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레드번, 자동차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아담스는 자, 새로운 도시를 발표하여 단계적인 생활권을 바탕으로 도시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자, 이 새로운 도시 누가 발표한 거예요, 이거? 새로운 도시 패더죠, 패더. 그죠? 요거 패더예요. 기본적으로 패더가 발표한 거잖아요. 그죠? 패더가 발표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스는 스케일이 아담했어요. 그죠? 단계적인 생활권 뭐 새로운 도시 이게 아니고요. 아담스는 주로 소주택단지 위주로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페리가 얘기했던 근린주구 계획을 자 그대로 갖고 와서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를 응용해서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아담하겠다. 새로운 도시는 자 패더가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뭐 하워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전원도시계획안 발표, 내일의 전원도시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기본적이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 자, 어떤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분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렇죠? 요번, 자, 국가직 9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부터 자, 건축지 대비해서 2020년 이제 건축직을 대비를 해서 자, 기본반, 자, 기초 이론반, 입문자 과정을 자, 개강을 합니다. 자, 입문자 과정을 개강하는데 입문자가 누구냐는 거죠. 입문자가. 자, 입문자는 누구냐? 자, 첫 번째. 자, 건축 전공자입니다. 네. 자, 건축 전공자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러 들어왔다. 그런데 그 입문자라고 하느냐? 근데 저도 건축 전공자인데 건축을 전공하면 건축을 아느냐? 모릅니다.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 뭘 배운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자, 그래서 건축 전공자지만 자기가 건축을 전공했다는 느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만 있는 사람.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건축을 전공했지만 자기 건축을 전공했고 주변에서 내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전공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죠. 즉 건축과를 졸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필요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요 강의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자, 우리가 반드시라는 거 있죠. 반드시.
건축직 공모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 자, 암기해야 되는 것,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걸 다 알게 되면 100점 아니냐? 자, 그 100점을 이 과정에서 전부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기초적이고 상대적으로 쉬운 것들이 있어요. 쉬운 것들. 즉, 뭡니까? 자, 우리가 2달 정도, 이 2달의 입문 과정을 통해서 그 정도만 챙겨와도 50에서 60, 그 정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즉, 쉬운 거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다지는 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음번 패턴 넘어갔을 때 어떤 알아듣기 편하다는 거죠. 다음에 알아듣기 편할 수 있도록, 다음 레벨을 알아듣기 편할 수 있도록 기초 함양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적. 반드시 쉽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챙기면서 50에서 60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다음 클래스로 갔을 때 알아듣기 편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갖고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짧게 보고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까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입문자 과정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여튼간 이제 건축직, 자, 9급, 자, 국가직 건축부 2019년에 시행됐던 건축 계획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평이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평이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고요. 평이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평이한 것이지, 자, 우리가 범위적인 부분 봤을 때 건축 계획만큼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공부를 좀 조금씩 깊지 않게요.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얇게 조금씩 많이 해두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문자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병행하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오늘 기출문제 수업 들으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꼭 합격의 영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